일단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이동관 후보자 신분 아닙니까? 후보자 신분에서 벌써 언론 장악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동한다는 의혹을 또 하나 만들어 갖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것이고요. 이분은 일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, 적격성 논란을 적격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분과 관련된 그 언론 그 장악, 방송 장악, 그리고 아들 학폭의 문제, 그리고 인사청탁 그 문제 등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규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공인으로서의 자격과 그 수사 필요성부터 좀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.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? 지금 그 국정원 통한 언론사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지금 있는 것이고요.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이동관 그 후보자가 얘기한 것이 그때 만약에 자기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되었다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변명은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오히려 그때 모든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잖아요. 근데 그때 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죠. 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국정원을 통해 갖고 그 MBC 등 방송사를 사찰했다는 그 문건이 홍보수석실 지시사항으로 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잖아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제 결과는 행정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끝냈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 국정원의 문서에 홍보수석실에서의 지시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앙지검에서의 수사 보고서에 보면은 국정원 통해서 MBC 장악 계획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. 그리고 홍보수석실이 문서 작성을 지시자로 추정된다라고 적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적폐청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들 학폭과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학폭위가 이제 뭐 그 피해자가 4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뭐 별 문제 아니다라는 것 같고 이거를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는 4명이니까 3명의 의견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고요. 그리고 학폭위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데 학폭위 개최도 안 했고 그 선도위를 개최했고 전학을 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도위도 개최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승효 이사장 하나고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학 가기 전에 시험 보게 해달라고 전화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잖아요. 그것은 지금 서희초 초등학교 그 교사의 비극적 죽음과 연관돼서 학부모 갑질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또한 이제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 관련해서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.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후보자인 이동관 그 후보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소상하게 밝혀야 될 문제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공산당 기관지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뭐 그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 이런 문제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했으면 의혹부터 좋겠다는 해소되는 게 말씀이세요? 이제 선행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과 언론계에서 이분을 이렇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방통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그 방통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분은 그 자격과 관련해서도 방통위의 인수위의 고문도 하셨고 또 장관직인 대통령의 특보까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분이 과연 그러면 공정하게 윤석열 정부와 또 다른 그 야당 또는 정치계와 관련된 공정한 그런 언론과 방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하겠느냐라는 기본적인 그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. 이